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지내온 60대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변변한 직업이나 소개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어 그저 가족들 뒷바라지로 희생하며 살아온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이겠네요. 그런 제 나이도 벌써 60이 넘었고 이 나이에 딱히 낙이 뭐가 있겠어요. 그저 자식들 사는 거, 손주 재롱이나 보는 게 그나마 낙이라면 낙이겠죠. 젊은 시절에 그저 남편과 자식들 잘되기만을 바라며 뒷바라지하던 저였는데 어느새 자식들도 다 자라 내 품을 떠나고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몇 년 전까지도 제게는 숙제 같은 마지막 바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막내 아들의 혼사였죠. 자식도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다 자식 앞날이 걱정되지 않겠어요. 아이가 어려서는 학업 뒷바라지하고 졸업하고서는 취업 뒷바라지하고 또 다 커서는 결혼은 언제 하나 우매불망 자식 생각뿐이었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애가 다 큰 걸 알면서도 제 밥은 잘 챙겨 먹나 만나는 사람은 없나 이러나 저러나 마음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제게는 큰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이렇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셋째 아들은 언제나 마음의 짐이었죠. 막내라 그런지 이상하게 걔한테는 유독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딸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서 더 걱정스러웠던 것 같아요. 막내가 어려서 큰 수술을 받았거든요. 다행히 예후가 좋아서 수술도 일회성에 그쳤고 그 뒤로 건강히 회복을 잘했지만 당시에는 사망률도 높았던 수술이라 정말 아찔했던 기억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한 번 잃을 뻔했던 기억 때문인지 저는 막내 아들 관련해서 일이 생기면 유독 예민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막내를 유독 끼고 놀기는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한 탓에 또래 애들에게 놀림당하고 괴롭힘도 자주 당했거든요. 또래보다 키도 작고 체구도 자그마하다 보니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놀림당할 일인가 봐요. 어렸을 적 유치원에서 괴롭힘당하고 돌아오는 일이 여러 번이라 아이 때문에 유치원도 참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 몸을 지키지 못하던 아이였으니 제가 항상 걱정이 많았죠. 아이에게 신경이 많이 쓰이던 저는 그래서 유치원이나 학교로 자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혁이가 적응은 잘하나요?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제가 걱정이 많아요. 애가 전에는 괴롭힘을 많이 당했거든요. 체구도 작아서 맞기도 하고요. 몸이 약하게 태어난 애라 더 걱정스럽네요. 지혁이가 또래보다 작긴 한데 아무래도 유치원이랑 학교는 다르니까 이제는 적응을 잘할 거예요. 발표도 잘하고 책도 얼마나 잘 읽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내심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런저런 핑계로 학교를 참 많이 찾아갔습니다. 애들 셋을 키우느라 바쁜 와중에도 학교 육성에도 쫓아다니고 그랬었죠. 지혁이 궤도 어릴 때는 엄마가 학교에 자주 오는 게 좋다며 반이기더니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제가 학교로 쫓아다니는 걸 극도로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를 키우다 보면 이래저래 신경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육성에 일을 하면서 선생님들을 자주 만나기도 하고 학교나 시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아이 담임 선생님들도 자주 만나 뵙고 아이에게 별일은 없는지 아이관에서 상담도 자주 하게 되죠. 물론 요즘은 분위기가 다르지만 그땐 그런 게 또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창 사춘기로 예민한 아들에게는 그런 게 창피한 일이었나 봅니다. 다른 아줌마들처럼 치맛바람 펄럭이지 말라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마지못해 학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아들이 그리 싫어하지만 않았으면 졸업할 때까지 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우리가 애들을 편애하거나 학교에 불이익을 주려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모 아들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유별나다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첫째 둘째에 비해 막내를 유달리 걱정하기는 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제 덕분에 아이가 그만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막내라서 그런지 얘는 지영이랑 누나랑 다르게 뭘 스스로 하는 법이 없었어요. 밥도 꼭 챙겨줘야 먹었고 공부도 꼭 시켜야만 하기 시작했죠. 지형 누나 키울 때는 워낙 알아서 잘들 했어서 학업 관련으로 골치 아픈 적이 없었는데 막내 이놈은 꼭 잔소리를 시작해야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렇다고 왜 다른 형제들 못 따라가냐며
비교하거나 구박한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큰 애들한테 못해줬던 것도 막내한테는 다 해줬죠. 큰 애들은 인강 듣고 학원만 보냈는데 형 누나보다 뒤처지던 막내는 제가 알바까지 다니면서 비싼 가위까지 시켰습니다. 솔직히 남편이랑 자식들 챙기고 수험생 아들 뒷바라지하면서 알바까지 다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게다가 평생 집에만 있던 제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아들 녀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트 캐슬 일을 하면서 열심히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모두 우리 막내한테 들어갔죠. 어려서 몸이 약했으니 공부하는 체력이 도움되라고 비싼 한약도 지어 먹이고 제 딴에는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막내한테 나름의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 뒷바라지 덕분인지 우리 막내 아들은 남들 알아준다는 대학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때는 원래도 애들이 잘해줘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감격스럽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우리 막내 아들 합격 소식은 더 남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놈이 지 엄마 고생한 건 아는지 합격 소식 받고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그동안 내가 짜증도 많이 내고 괜히 성질 부린 거 알아. 나 힘든 거 가지고 괜히 엄마한테 헛풀이 했어. 엄마 덕분에 합격한 거 알아요. 나 입학도 하고 이제 우리도 고생 끝이야. 학생활도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잘할게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시름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겠나요? 그저 자식이 잘 되는 것만 보면 고생한 게 기억도 나지 않죠. 그렇게 무사히 대학에 들어간 아들은 그 뒤로도 학교 생활을 잘했습니다. 물론 신입생 때는 놀기 바빠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여기저기 쏘 다니느라 새벽에 들어오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그래도 군대까지 다녀와서는 정신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나도 좀 나야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대학만 보내면 뒷바라지 끝이라 생각했더니 취업 준비까지 거들어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취업난도 심하고 다들 너무나 힘들잖아요. 내가 봐도 요즘 젊은 애들 살기가 참 버거워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대학만 졸업하면 여기저기서 데려가려 난리였는데 요즘은 대학만 좋은 데 나왔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지 형 누나는 기술직이라 그런지 그리 어렵지 않게 취업에 성공했는데 얘는 문과를 들어가서 그런가 취업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애가 매번 열심히 취업 준비하는데도 번번이 떨어지는 걸 보는 부모 심정도 애가 탑니다. 그래도 제일 힘든 건 자기겠죠. 그렇게 졸업 후 1년을 무수히 많은 면접에서 떨어진 아이는 어느 날 결심한 듯 공무원 시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것도 어렵다는 5급 공무원을 말이에요. 솔직히 제 자식이지만 그게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머리도 점점 굳었을 테고 국가고시는 다들 몇 년씩 걸리는 힘든 일이잖아요.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렇게 힘들어하던 아이가 공무원 시험은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었죠. 그래도 아이의 선택이니 어쩌겠나요? 저희 부부는 그저 묵묵히 아들을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수험생 뒷바라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큰 마음을 먹은 건지 아예 학원 근처 고시원을 얻어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음식을 하다가 매일 고시원으로 들고 이고 날랐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서 미안하기만 하더라고요. 아들이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저희는 매번 시험 결과가 어떨지 조마조마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늘 길을 열고 다녔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은 어떻게 사는지 시험 유형은 어떤지 여기저기서 정보를 모으고 다녔습니다. 엄마로서 그 정도는 도와야 한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 아들은 꼬박 3년을 죽은 듯이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늘어져 쉬는 걸 못 봤거든요. 덕분에 아들은 3년 만에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남들은 아무리 못해도 몇 년은 걸린다던데 우리 아들이 3년 만에 합격을 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온 가족이 막내의 합격 소식에 기뻤어요. 막내 아들이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그 사이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은 벌써 결혼을 했고 우리 큰며느리는 아이까지 낳았네요. 그동안 이래저래 자식들 뒷바라지도 바쁘기만 했는데 그래도 막내가 합격한 뒤에는 저도 여유가 생긴 덕분에 다니던 성당에도 더 자주 갈 수 있게 되었네요.
사실 저는 오래전 아이들이 수험생일 때부터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다 애들 잘 되라고 기도해보려 하다가 다니게 된 거죠. 그렇게 오래전 지인 따라서 다니게 된 성당 생활이 벌써 10수년이 되었네요. 그동안은 자식들 뒷바라지에 생활이 바쁜 탓에 그저 기도만 드리고 미사만 보고 나오는 게 다였지만 여유가 생긴 뒤로는 저도 성가대 활동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예전부터 저는 찬송하는 게 참 즐거웠습니다. 별것 없는 제 인생의 작은 낙이었달까요? 노래를 그리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성당에서 10년 넘게 찬양을 하다 보니 열정만큼은 안 부럽지 않았어요. 그러던 참에 감사하게도 성가대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매주 연습에 빠지지 않으며 성가대 연습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성가대 연습을 하던 차에 그 자매님을 보게 되었죠. 그 자매님은 우리 막내 아들 또래의 아주 참한 아가씨였습니다. 저희 여신도 성가대 피아노 반주를 해주는 자매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반주하시는 자매님은 못 보던 분 같은데 누구셔? 청년부에 새로 들어온 자매님이시래. 얼마 전부터 우리 성당 나온다 그러더라고. 참하고 아주 착해 보이지? 어린이집 교사 일을 한다 그러더라. 얼굴도 예쁜데 마음도 예쁜지 바쁜 와중에 무료봉사도 하고 말이야. 다른 신도의 말 맞다나 그 아가씨는 참 곱고 참한 아가씨였습니다. 하얀 손가락으로 찬양을 반주할 때마다 괜히 눈길이 가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어린이집 교사라는 것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건 참 나쁜 버릇이지만 집에 미혼 아들이 있다 보니 또래 아가씨들을 보면 괜히 눈길이 더 가더라고요. 연애한 자식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만 엄마들 마음은 또 그렇지 않았죠. 어디서나 좋고 참한 아가씨가 보이면 우리 아들 엮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청년부 자매님들을 자주 눈여겨봤는데 이전에는 눈에 들어오는 아가씨가 통 없더니 그 아가씨는 한눈에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 욕심인 건 알면서도 은근히 내 아들과 맺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건 남들 눈에도 좋아 보이는 건지 저 말고도 그 아가씨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저같이 미혼 아들을 둔 엄마들이었어요. 덕분에 그 아가씨에 대한 얘기도 자주 듣게 되었어요. 반주하시는 자매님 아직 미혼이래? 반지 낀 건 못 본 것 같은데? 미혼도 미혼인데 원래 신녀님이 되고 싶었던 모양이더라. 뭐 사정이 있는지 지금은 그냥 교사하지만 그래서 그런가? 그 나이에 여태 연애 한 번 못했대. 요즘 저런 순수한 아가씨가 별로 없잖아? 다들 연애 몇 번씩은 했을 텐데 말이야. 요즘 세상에 여자가 연애한다고 흠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를 모른다니 내심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여자를 잘 모르니 더 어울린다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그 아가씨한테 자기 아들 한번 만나보라며 말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성과대 연습이 끝나기 무섭게 아줌마들이 다 거기로 쫓아가서 자기 아들 사진 보여주고 난리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자매님 매번 반주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바쁠 텐데 시간 빼서 이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하네요. 이거 별거 아닌데 집에 가져가서 먹어요. 집에서 만들었는데 너무 많아서 그래. 아니에요. 저도 즐거워서 하는 건데요 뭘. 이런 거 안 주셔도 괜찮은데 주신 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가씨는 피아노도 잘 치고 예쁜데다가 거기다 감사하는 마음까지 아주 괜찮은 아가씨였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그 아가씨와 대화를 나누려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는 막내 아들에게 결혼 안 하냐 노래를 불렀죠. 지혁아,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니? 아, 왜 또 결혼하라고 하게? 나 당분간 연애 생각 없어. 아직 정응하기도 바쁜데 무슨 연애야. 얘는 바빠도 다들 할 뻔한다. 너도 곧 30이야. 언제 만나서 언제 결혼하려고 그래. 아, 몰라. 그냥 좀 놔둬. 저는 혹시나 아들 녀석이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을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들 놈은 연애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막내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에 결국 제가 앞장서기로 했죠. 그 뒤로 몇 달 동안 공들여 반주하는 아가씨와 친해져 보니 이 아가씨가 생각보다 더 괜찮은 청년이더라고요. 학창시절에도 모범생으로 공부와 봉사밖에 모르며 바르게 자랐고
지금은 유아교육과 나와서 어린이집 교사를 한 지도 벌써 몇 년이랍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보육원에 봉사를 다니신 어머니 덕분인지 저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참 예뻤어요. 제가 외동이라서 더 그랬던 것도 같고요. 아이들을 동생처럼 생각하고 돌보며 많은 보람을 느꼈죠. 거기가 성당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이라 수녀님들을 많이 접했는데 천사 같으신 그분들을 보며 저도 수녀님이 되고 싶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하기에는 너무 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일을 찾다 보니 결국 어린이집 교사가 되기로 했죠. 역시 그 아가씨는 부모님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셨네요. 부모님 덕분에 어려서부터 봉사에 힘썼고 지금도 여전히 봉사를 다닌답니다. 게다가 그 아가씨는 자기를 천직처럼 생각하는 아가씨였습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들 돌보는 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아가씨라면 자식을 낳아서는 얼마나 예쁘게 잘 기를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알면 알수록 그 아가씨가 며느리감으로 너무 탐이 났어요. 그 뒤로도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결국 우리 아들 얘기까지 하게 되었죠. 5급 공무원이라는 말에 그 아가씨는 화색을 띠더군요. 우리 아들 잘 낳은 사진을 보여주니 그것도 마음에 들어 하고요. 어때요? 괜찮죠? 얘가 그래도 날 닮아서 인물은 괜찮아. 내 아들이라 그래서가 아니라 진짜 괜찮은 앤데 얘가 여자를 몰라. 옛날에는 공부한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또 일한다고 연애를 하네요. 내가 보기에는 자매님이랑 우리 아들이랑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요? 제 말에 아가씨는 난감해하면서도 그리 싫은 내색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보니 더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성당에 억지로 끌고 나왔죠. 엄마 선거대 하는 것 좀 보라는 핑계로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어렵게 자리를 만들어 두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둘이 만나고 별 느낌이 없으면 저도 깨끗이 접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될 일이었는지 두 사람 다 서로 호감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같이 차 마시러 가자 그래도 서로 마다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미사가 끝나고 저희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그 아가씨 칭찬을 많이 했어요. 여기는 우리 선주 자매님이야. 어린이집 교사 일을 하시는데 바쁜 중에도 틈틈이 우리 선거대 반주까지 하시잖니. 주말에는 또 여기저기 봉사 다니고 완전히 천사 같지 않으니? 별거 아닌 거려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인데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부끄럽네요. 아유 겸손하기까지 하고 내가 딸만 없으면 정말 내 딸 삼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아가씨야. 슬쩍 분위기를 띄운 저는 갑자기 일이 생겼다는 핑계로 두 사람을 두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같이 가자며 따라 일어선 아들 녀석이 웬일인지 나를 혼자 보내더라고요. 저는 옳다구나 싶어 얼른 일어나서 두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그 뒤로 어찌 된 건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웬일로 이 녀석이 엄마의 노력을 알아줬는지 어떤지 얼마 뒤 두 사람이 만나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경사도 정말 이런 경사가 없었죠. 그 뒤로 저는 기대에 부풀어 설렜습니다. 드디어 조만간 막내 아들까지 결혼시킬 수 있겠다 싶었죠. 남편은 이제 막 만나기 시작한 애들한테 괜히 기대하지 말라 그랬지만 저는 왠지 이 만남이 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그만큼 참하고 순수한 아가씨가 또 어디 있겠어요. 저는 무척이나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두 사람은 예쁘게 잘 만났어요. 가끔은 선주를 집에 데려오기도 하고 잘 아는 사이니 저랑 셋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선주를 며느리감으로 점찍은 저는 결혼하기도 전부터 그 아이를 제 며느리처럼 대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놀러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의 생일까지 챙길 정도였어요. 심지어는 제가 나중에 막내 며느리 들이면 주려고 챙겨놓은 친정엄마 일품까지 일이 내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정말 아끼던 진주 목걸이였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결혼하면서 예물로 받으신 건데 제가 결혼할 때 저한테 물려주셨죠. 제가 아끼던 다이아 반지는 우리 큰 며느리 줬었고 다이아보다 값어치는 덜하지만 제겐 더욱 값진 의미가 있는 그 진주 목걸이는 꼭 막내 며느리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라 생각하니 미리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어차피 둘이 결혼할 거 아니니 미리 받는다 생각하고
잘 챙겨도 어머 정말 예뻐요. 어머니 제가 이런 거 받아도 될까요? 너무 감사해요. 내 마음을 알아준 선주는 제 선물에 눈물을 보일 만큼 고마워하더라고요. 착하고 여린 나라 그런지 이런 작은 것에도 저를 큰 감동을 받는구나 싶어 제가 더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 애는 제가 해주는 것만큼 저한테 잘하는 애였어요. 정신없이 바쁠 텐데도 매번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죠. 게다가 손재주는 얼마나 좋은지 가게에서 돈 주고 쉽게 사오는 것도 아니고 꼭 손수 정성껏 만든 특별한 것들로만 챙겨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걔를 어떻게 안 예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이 벌써 1년이나 만났으니 저는 이제 서둘러 결혼했으면 싶었습니다. 근데 왠지 아들 녀석은 아직은 이른 것 같다며 자꾸 결혼 얘기를 피하더군요. 그렇다고 선주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지 헤어질 생각은 없는데 말이에요. 그럼 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야? 어차피 할 거 하루빨리 하는 게 좋지 안 그래? 아 지금은 일도 바쁘고 이제 겨우 1년 만났는데 무슨 결혼을 그렇게 빨리 해. 어차피 할 거면 천천히 해도 괜찮잖아. 엄마 뜻대로 선주랑 잘 만나고 있는데 그냥 좀 기다리면 안 돼? 왜 항상 일을 급하게 하려고. 그래 결혼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기다려줘. 물론 지도 지 입장이 있겠지만 엄마인 저도 제 입장이 있죠. 기왕 지사 결혼할 걸 뭐하러 더 미루나 싶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선주도 결혼 생각이 있는지 제 앞에서 언뜻언뜻 결혼 얘기를 하기도 했고 제 딴에는 이러다가 좋은 며느리감 없어질까 마음이 급했던 것도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저리 늑장을 부리니 아쉬운 제가 더 노력할 수밖에요. 그렇게 저는 선주를 데리고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어가 살 신혼집을 미리 보자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결혼 얘기를 꺼냈죠. 선주야 지혁이가 결혼 얘기 한 적 없니? 니들 벌써 1년이나 만났잖니. 둘이 나이들도 있는데 뭘 자꾸 미루는 건지 내가 너무 급한 거니? 저는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저희 어머니도 언제 결혼하냐 물으시는걸요. 저는 언제라도 상관없는데 아시다시피 지혁씨가 많이 바쁘잖아요. 저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역시나 우리 아들이 문제였네요. 걔는 원래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게다가 누가 옆에서 등 떠밀지 않으면 세워라 내워라 태평한 성격이죠. 저는 선주에게 자꾸 결혼 얘기를 꺼내라 시켰습니다. 걔도 나랑 생각이 같은 건지 제 말대로 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지 입으로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나 그냥 선주랑 빨리 결혼할까? 갑자기 왜? 선주가 결혼하지? 그것도 그렇고 그쪽 집에서도 자꾸 말씀 꺼내시나 봐.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나이에 민감하니까 역시 선주가 말을 잘 꺼낸 모양이에요. 그 집에서도 하루빨리 결혼을 했으면 싶어 하시니 우리 아들 입장에서도 별 문제 없으면 미룰 게 뭐 있나 생각했던 모양이죠. 쇳불도 단숨에 빼랬다고 저는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상견례를 잡기로 했습니다. 상견례도 그저 형식일 뿐이었어요. 그 집 부모님이 바르신 분들인 건 그동안 선주 통해서 잘 들었고 선주를 키우신 부모님이면 모자랄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상견례장에서 아주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식구들이 너무 많아서 애들은 빼고 남편이랑 저랑 막내 아들만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어른들끼리 얘기할 게 많기도 하고 형제들이야 결혼식에서 보면 되니까 말이에요. 저는 새벽 대바람부터 식구들을 준비시켜 상견례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일찍부터 분주하게 준비한 덕분인지 약속 시간보다 먼저 상견례장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동안 선주를 통해서 그댁 부모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자리가 자리인지라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얼마 뒤 그 집 식구들이 도착하셨는지 종업원이 문을 열어주어 예비 사돈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려는데 맨 끝에 은혜가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한데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전에 선주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원생 하나를 급하게 맡게 되어서요. 다들 사정이 있고 갑자기 생긴 일이라 참아마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데려왔는데 너무 죄송해서 어쩌죠. 선주가 돌보는 반아이 중 하나가 집에 일이 생겨서 갑자기 그 애를 봐주게 되었답니다. 평소에도 이래저래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주말까지 그런 일이 생기는지 저희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평소 선주의 성품을 알아서 그런지 제가 무리한 부탁을 받아 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안쓰럽고 기특하더라고요. 아유 아니야 애 하나 더 있다고. 무슨 일 있겠니 우리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 내가 평소에도 이렇게 고생이 많구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돈 저희도 급하게 벌어진 일이라 별도리가 없었네요. 선주 얘가 워낙 남의 부탁을 받아 하지 못하는 애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선주 성품을 잘 알죠. 워낙 배려심이 많은 아이니까요. 저야 선주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드는 건데요. 뭘 뜻밖의 일이 있었지만 서로 이해와 배려 속의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 결혼 문제로 상의하는 것들도 합이 잘 맞았고 좋은 며느리만큼이나 좋은 사돈을 얻게 되었구나 싶었죠. 식사도 다 끝나고 자리도 점점 마무리되는 중에 얌전히 잘 있던 아이가 졸린 건지 조금씩 칭얼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가 긴 시간 앉아있기 지루한 모양이에요. 우리 집 막내 손녀가 딱 저 나이쯤 되는데 여자인데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래도 얘는 참 얌전하네요.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그런가 아이의 교사인 선주는 아이를 안아서 달랬습니다. 그런데 칭얼대던 애가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집에 갈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 혼자 잘못 들은 게 아닌지 남편과 아들의 얼굴을 보자 다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게다가 사돈댁 얼굴까지 말이에요. 아 영웅아 엄마라니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영웅이가 엄마가 보고 싶구나. 오늘은 선생님이랑 좀 이따가 저녁에 엄마 보러 가자. 엄마 나 졸려 우리 집에 가자. 선주는 애가 실수한 거라며 수습하려 했지만 왠지 아이는 선주에게 계속 엄마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왠지 아이 얼굴이 선주와 닮은 것도 같았습니다. 아까 사돈댁에 할머니 할아버지 부른 것도 으르 부르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게 자주 부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웠고 아무리 아이 선생님이라고 해도 애가 재직 제 식구처럼 편하게 있었던 게 좀 이상하긴 했네요. 이상한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선주가 웬 어린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건너편 도부에 있는 선주를 봤는데 아는 체를 할까 하다가 옆에 아이가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가르치는 유치원 아이겠지 싶어서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죠. 별일 아닌 걸로 뒤늦게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에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남자아이였던 건 확실해요. 두 번이나 그런 일을 보다 보니 궁금한 마음에 저도 결국 물어보게 되었죠. 제 물음에도 선주는 별일 아니라며 되스럽지 않게 얘기했어요. 아마 저희 유치원생이었을 거예요. 가끔 시간 안 되는 부모님들 대신 제가 병원을 데려가기도 하거든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워낙 바쁘셔서 아이가 치과 검진을 가야 하는데도 시간이 안 나서 못 데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해요. 역시나 원생이를 도왔다는 말에 저는 정말 아무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평소에도 봉사를 다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애였으니 그런 일이 뭐 대수롭겠어요. 그냥 휴일에도 쉴 틈 없이 그렇게까지 하는 게 힘들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그 엄마 소리를 듣고 보니 예전 그 일들이 그냥 지나갈 일들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제서야 아차 싶었던 저는 선주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선주야 걔가 왜 자꾸 너한테 엄마라 그러니? 아가, 너 엄마 어딨어? 그러자 아이는 선주를 가리키며 엄마라 하더군요. 어머니? 아니에요. 애가 어려서 젊은 여자만 보면 다 엄마라고 그래요. 아마 지혁씨한테는 아빠라고 그럴걸요? 영웅아 아빠 어딨어? 아빠? 아빠 없어. 영웅이 아빠 없어 커봐라 너한테만 엄마라 그러잖니? 애가 대여섯 살이면 그 정도는 다들 구분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의아해하는 제 말에도 걔는 끝까지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 일이 예산일이 아니다 싶었던 저는 그대로 상견례장을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사실 제 의심에 확신을 더한 건 예비 사돈댁 반응이었어요. 별것 아니라며 그냥 우선 엉길 일을 잔뜩 긴장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애 입만 막으려고 그러더군요. 그건 분명히 뭔가 있다는 얘기였죠. 결국 그날 상견례는 엉망으로 끝이 나고 우리 세 식구는 참담한 심경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야 내가 엮어준 아이니 할 말이 없었고 당사자인 아들도 충격이 컸겠죠. 선주는 할 말이 많은지 계속 전화가 오고 당장 찾아와 해명을 하겠다 하더군요. 그 애는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떼서 제 앞에 들이밀었어요. 어머니, 무슨 오해하시는지 알아요. 영웅이가 제 애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오해세요. 애가 어려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저 가족관계 아무도 없어요. 저는 너무 적극적으로 변명하는 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제 와서 그 애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뒷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알고 보니 선주 걔는 제가 알던 그 순수한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걔네는 이미 이혼한 전적이 있는 이혼녀였어요. 상견례 때 데려온 아이도 친아들이 맞았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충격적인데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이혼의 이유가 외도 때문이었답니다. 여자 쪽에서 바람이 나서 상관난 아이를 임신해서 이혼하고 그 아이를 여태 혼자 키우는 모양이더라고요. 호적은 어떻게 한 건지, 가족관계 증명서에 왜 아무 기록이 남지 않았는지는 모르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서류 한 장 만드는 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보는 건데 사람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게 이리 큰 실수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걔는 처음부터 우리를 철저히 속인 거였어요. 그동안 내가 봐왔던 사람은 누구였을지 저는 정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제 실수로 제 아들까지 큰 상처를 입고 말았네요. 모든 것을 알게 된 우리는 결국 파혼을 통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모든 게 다 밝혀진 마당에도 미련이 남는 건지 절 붙잡고 애원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말하지 못한 건 정말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제 입장도 좀 생각해주세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었겠어요. 저 지혁씨 정말 사랑해요. 애가 문제라면 저 애도 포기할 수 있어요. 어디 보육원에 맡기고서라도 저 지혁씨 놓치고 싶지 않아요. 됐고 내가 준 진주 목걸이나 가져와라. 나는 이제 와서 너랑 더 할 말이 없구나.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니? 저는 그 애의 그런 마음가짐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줄 알았던 애가 어떻게 재혼하겠다고 지가 낳은 애까지 저를 쉽게 내팽겨치겠다 말을 하나요?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했더라면 이 정도로 충격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시간을 돌릴 수도 없고 저는 저 스스로를 원망해야겠죠. 저는 제가 속아 넘어간 건데 창피해서 어디 말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소문들이 어떻게 그리 빨리 퍼지는지 가까운 한 사람한테만 말했던 일이 온 동네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아마 하루아침에 걔가 성당을 나오지 않게 되는 바람에 일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심지어 걔가 일하는 유치원까지 소문이 난 건지 그 애는 그 뒤로 그 유치원에서 잘리고 온 식구가 소문을 피해 이사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솔직히 나중에라도 마주치니 그게 낫겠다 싶기도 하네요. 저 역시도 그런 소문에 시달리는 바람에 한동안은 성당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몇 달 지나서야 참회하는 심정으로 가서 기도만 드리고 나오게 되었네요. 그 뒤로 저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못난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집단에는 엄마가 미련하고 불쌍해 보여서 그런지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며 괜찮다며 넘어가려 하지만 어미인 제 입장에서는 제가 벌인 그 일이 씻을 수 없는 실수가 되었습니다. 아들한테 좋은 일 만들어주려고 나서다가 괜히 사단을 만들었구나 싶었죠. 그래도 아들은 나보다 낫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몇 년 뒤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자기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뒤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소개했는데 솔직히 학벌이나 직업은 우리 아들보다 좀 빠지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굳이 말은 안 했는데 아들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엄마 솔직히 마음에 안 들지? 그래도 나는 좋아 진짜 좋은 사람이야. 예전에 엄마가 소개시켜준 사람보다 훨씬 꿈이 먹고 솔직해. 자기 잘못은 쿨하게 인정해 티끌 하나 없이 숨기는 것보다 그런 게 더 솔직하고 순수한 거 아니야? 엄마도 실수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눈을 믿어봐. 이러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들 좋다는 대로 결혼을 시켰고 막내 며느리는 아들 말대로 정말 착하고 괜찮은 아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말이나 행동이 너무 꾸밈이 앞서서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그만큼 속이는 것도 없고 정직한 아이였어요.
한번 대여보니 그만한 게 없다 싶기도 하네요. 막 애교 있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저는 성품이 착하고 울고준 막내 며느리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들이랑 둘이 재밌게 잘 지내는 것도 보기 정말 좋고요. 다 제작이 있었던 건데 제가 괜히 조바심을 내서 일을 꼬았다 싶네요. 그래도 지금은 자식들 모두 결혼했고 새 식구들도 모두 좋은 아이들이니 결론이 좋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그 일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도 자식들 일은 자식들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저 식구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려고 합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